안녕하세요. 뉴로필라테스 이양미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우연히 그 우 작가님의 릴스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좌뇌에 손상이 좀 있으시고 이제 두개골을 차후에 수술을 하기 위해서 약간 함몰되어 있는 영상 속의 모습을 보고 제가 예전에 치료를 했었던 많은 환자분들이 생각이 나기도 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역시 그 환자분들께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사실은 퇴원 후에 외래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집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움직임을 안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어떤 뉴로필라테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성장해온 저의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작가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내용들을 댓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영상으로 조금 더 작가님이 병상에서 따라 하실 수 있을 법한 눈 움직임을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작가님이 보내주신 게 좌뇌를 많이 다치셨다. 왜냐하면 이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향성이 좀 달라지고요. 손상 영역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적용할 수 있는 움직임의 종류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이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왼쪽 좌뇌를 많이 다치셨었고, 특히나 이제 그 피가 아마 출혈이셨던 것 같아요. 코 위쪽으로 많이 흘러서 후각을 좀 상실한 상태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그 후각 영역 근처에 우리가 편도체라고 하는, 심리적으로 우리가 좀 불안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긴장감을 확 이렇게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마 손상이 입으셨다면 이와 관련된 어떤 감정적인 이슈나 긴장감, 불안감 이런 부분들도 동반해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내해드리는 움직임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아주 편안하게 계속해서 의식적인 호흡을 지속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입으로 또는 코로 하실 수 있다면 아주 서서히 공기를 아주 서서히 내뱉어 본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들이마실 때는 바깥에 있는 공기가 내 몸 안에 들어오니까 몸 안의 공간이 넓어지네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내쉴 때에는 내가 아주 서서히 할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느낌으로 공기를 일정하게 내보내 봐야겠다. 어디까지? 바깥에 들어왔던 공기가, 내 몸 안에 들어온 공기가 모두 다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천천히 호흡해 봐야겠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이 호흡 방법을 유지해 주시는 게 전반적인 조금 굉장히 많이 흥분되어 있는 신경계를 조금 캄다운 시켜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후각 영역과 굉장히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는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캄다운을 시켜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요. 일단 지속적으로 의식적인 호흡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물어보신 것처럼 눈 운동이 어떤 건지 이제 안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안구 움직임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엄지손을 한번 올려 보실게요. 이 상태에서 손톱을 한번 명료하게 보시고요. 아니면 펜이 있다면 펜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엄지 손톱을 선명하게 보려는 노력을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제 볼펜에는 보면 이렇게 글자가 뭐라고 써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글자를 아주 선명하게 보려고 노력하면서 움직여 볼 건데, 첫 번째 움직임의 이름은 뭐냐면 안구 모음 운동이에요. 검은 자를 최대한 코 방향으로 모아서, 이게 아주 잘 되면 이 검은 자가 아주 안쪽으로 들어와서 안쪽에 흰 자가 거의 없어질 만큼 충분히 이렇게 모아졌다가 다시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가는 양상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사람마다 하다 보면 잘 안 움직여지시는 분들도 있고, 들어오다가 나가는 분들도 있고, 오른쪽은 다 들어왔는데 왼쪽은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이제 작가님처럼 특히나 뇌 손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움직임이 다소 어려울 수 있고,
이걸 너무너무 애쓰다 보면 갑자기 확 어지럽거나 메스껍거나 약간 불쾌한 느낌들을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움직임 하는 동안에 내 몸의 반응이 어떻지? 컨디션이 어떻지? 이거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 가시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씩만 이 난이도를 조절하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무튼 엄지 손톱을 세우시거나 혹은 이렇게 볼펜을 잡으신 상태에서 얘가 내 팔 길이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출발이고요. 최대한 코 가까이까지 와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들어보세요. 가까이까지 왔다가 멀어졌다가 할 건데 오다가 어느 시점에 얘가 두 개로 보이거나 아니면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흐릿해질 거예요. 거기에 멈추시는 거예요. 멈춰서 다시 내가 상을 선명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셨다가 다시 서서히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이 움직임을 해볼 겁니다. 잡아보시고요. 자, 머리가 앞으로 가지 않도록 앉아 계신 상태에서 그 병상 침대에 눌려져 있는 두 개의 내 엉덩이 뼈를 한번 잘 느껴보세요. 그리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척추에 아주 작은 척추 사이사이가 이렇게 쌓여져서 내 몸의 어떤 기둥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머리가 이렇게 잘 놓여져 있다라고 상상하시고요. 얼굴 근육에 최대한 힘을 빼고 서서히 상을 내 코 방향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보는 이 상을 아주 선명하게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두 개로 보이거나 흐릿해지면 멈추시고요. 다시 천천히 팔꿈치를 다 펼 때까지 멀어집니다. 괜찮으시다면 두 번 더 해볼까요? 천천히. 멀어지고요. 이 운동의 최종 목표는 손톱이나 펜이 코에 닿았을 때에도 아주 선명하게 그 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네,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가까이 온 상태에서 10초 유지해 볼까요? 9, 8, 7, 6, 5, 4, 3, 2, 1. 다시 천천히 멀어집니다. 네, 잠시 내려놓고 휴식을 한번 취해 볼까요? 아까 했었던 호흡 다시 해보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쉽니다. 두 손바닥 비벼서 도톰한 손바닥 있는 부분이 눈꺼풀을 지그시 누르고요. 다시 코로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한 번 더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떼줍니다. 네, 우리 신경계가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이 다음 운동으로 가기 전에 막간의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보통 신경과학자들이 눈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뇌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안구를 움직였을 때 뇌 전반에 걸쳐서 활성도를 굉장히 좀 높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 남편도 사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주 경미한 뇌경색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보면 이 손상을 당한 이후에 태어나고 나서 집에 왔을 때 아직 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임팩션이 왔을 때랑 비슷한 양상을 경험하면 빨리 응급실에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걸 많이 호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가면 가장 처음에 그 교수님이 내려오시기 전에 응급실에 계신 선생님께서 하시는 게 이 안구 진탕이 있나, 눈에 흔들림이 없나, 아니면 눈의 움직임이 어떠한가 이렇게 검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우리 뇌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이 눈 움직임이기 때문에 특히나 혼자 하셔도 병상에서 하셔도 딱히 어떤 나쁜 해로운 보상작용이나 이런 걱정
걱정을 안 하셔도 돼서 내가 시간이 날 때마다 컨디션이 괜찮을 때마다 따라 해보시면 굉장히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막간의 설명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 움직임 같이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두 손을 드시거나 아니면 펜 두 개를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개의 상이 고정되어 있고 내 눈이 어떤 걸 하나를 바라보고 있다가 반대쪽에 있는 상으로 이렇게 스위치하는 이 안구 움직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저희가 안구 단속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좌뇌 손상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하게 좌뇌 손상인 경우에 조금이 더 도움이 되는 방향성을 택해서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 방향성은 어떤 거냐면 엄지손가락 또는 펜 하나 잡으신 거를 코 앞에 정면에다가 두시고요. 반대쪽을 오른쪽으로 다 주세요. 그래서 내가 몸을 돌리거나 머리를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눈을 오른쪽으로 보냈을 때 볼 수 있는 가장 오른쪽 있는 부위에다가 보내주시면 좋아요. 화면에 안 들어오죠? 화면에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가운데 한번 보셨다가 머리 움직이지 말고 눈만 보내서 오른쪽 상을 보셨다가 가운데, 오른쪽, 가운데, 오른쪽. 조금 적응이 되신다면 작가님이 하실 수 있는 선에서 속도를 높여보세요. 6, 7, 8, 9, 10, 5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잠깐 쉬어줍니다. 어떤 안구 움직임은 따라 할 만한데 어떤 거는 너무 힘들고 어떤 거는 하고 나면 좀 목이나 이런 부분에 긴장도가 떨어지고 편안해지는 것 같은데 어떤 거는 경직도가 더 올라오기도 하고 뭐 다양한 효과들이 있을 거예요. 이 움직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용량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속도를 좀 더 천천히 한다거나 횟수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내 뇌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괜찮으시면 한 세트 더 해볼까요? 가운데 오른쪽 보내놓고요. 시작. 가운데 오른쪽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좋아요. 자, 우리 체크를 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바이오 피드백을 체크해보는 관점에서 아까 처음에 했었던 움직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앞에다가 놓고 코 방향으로 가지고 왔던 거 있죠? 그래서 아까에 비해서 더 선명하게 잘 보이시고 수월하시면 방금 전에 했었던 가운데 오른쪽 왔다 갔다 했었던 안구 움직임이 지금 나한테 딱 적합한 거고요. 아까에 비해서 더 어려우시다면 방금 전에 했었던 거는 다소 무리가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더 긍정적인 반응이 있거든요. 작가님 어떠신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아까보다 더 어렵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됐고 다음 날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반응이 좋아요 라고 하신다면 다음 움직임 다 같이 이제 따라가 볼게요. 이번엔 다시 펜 하나 또는 엄지손톱 하나를 드시고요. 얘도 방향성이 있어요. 가운데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이번에는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셨다가 눈을 감고 가운데로 돌아오세요. 다시 눈을 뜨시고요. 왼쪽으로 갑니다. 충분히 갈 수 있는 만큼 내 얼굴 근육이나 턱이나 몸이 돌아가지 않게 갔다가 눈 감고 다시 가운데로 와서 눈을 뜹니다. 한 번 더 왼쪽으로 갔다가 눈을 감고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이 움직임은 뭐였어요? 뭔가 이렇게 상이 움직이죠. 상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얘를 추적해서 잘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안구 추적 움직임이라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얘는 또 방향성이 아까 했었던 거랑 반대쪽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좌뇌 손상에 도움이 될 만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안구 움직임 영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3가지 방법 안내해 드렸고요. 충분히 영상 보면서 따라 하시다가 이제 선생님 이만큼 다 해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메스껍지도 않고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라고 하실 때쯤에 메시지를 한 번 더 주시면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단계가 높은, 난이도가 높은 안구 움직임을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더불어서 감각 자극을 지속적으로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좌뇌 손상이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오른쪽에 다양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실 텐데요. 오른쪽에다가 이런 스타벅스 포크예요. 이런 플라스틱 같은 포크로 긁어 주셔도 되고 콕콕콕콕 찍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보호자분이 작가님이 눈을 감은 상태에서 보호자분이 터치하시면 어느 쪽 손가락, 어느 쪽 마디 이런 거를 게임처럼 해보셔도 좋고요. 이 다양한 감각 자극을 주실수록 굉장히 다양한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메이크업 도구 같은 경우로, 브러쉬 같은 경우로 이렇게 긁어주는 자극들, 손으로 두드려주는 자극들 좋고요. 요거는 지압하는 마사지예요. 그래서 손으로 잡으신다거나 아니면 뒤쪽에 있는 날개뼈 같은 부위를 보호자분이 문질러 주셔도 좋고 발바닥 같은 부위를 문질러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로 알려드렸던 요게 이제 인헤일러인 거죠. 그래서 요 안에 이제 아로마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왼쪽 뇌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싶다 하실 때에는 오른쪽 코를 막으시고요. 얘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서서히 멀리에서부터 올 수 있게 눈을 한번 감고 들이마시고 냄새가 난다. 어떤 냄새인지 인지한다. 라고 느꼈으며 얘를 좀 멀리 보낸 상태에서 천천히 내쉬고 다시 가까워지면서 마시고 어떤 냄새지 캐치할 수 있나? 다시 서서히 내쉬고 한 번 더요. 들이마시고 서서히 내쉬고 이런 방식으로 후각 훈련을 하시면 조금 더 좌뇌 손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굉장히 빈번하게 좌뇌 손상이 있는 경우에 이런 언어와 관련된 이슈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병상에 계실 때 꾸준하게 혀 움직임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혀로 볼 안쪽에서부터 인중 그리고 턱 아래쪽을 이렇게 서클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되게 힘드네 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반대로도 5번. 너무 힘들어요 하시면 3번만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잘 적응이 되셨다면 학교 종이 땡땡땡 노래 있죠? 그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허밍을 하시면서 혀를 굴려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이제 호흡 움직임이랑 같이 혀 움직임까지 동원시킬 수 있게 되어서 언어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리 신경계를 좀 안정시켜 줄 수 있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호흡과 관련된 부분 편도체 안정화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을 동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으로 알려드린 내용들 병상에서 언제든지 부담 없이 따라 해보실 수 있는 보상작용 걱정하지 않고 하실 수 있는 움직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작가님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건강한 예후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DM 주시고요. 선생님 저 이 움직임들 이제 다 마스터했어요. 너무너무 쉬워요. 하실 때에도 DM 주시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어려운 거 또 안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